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가 여행길에서 배신당합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좌절 대신 복수를 선택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서 이옥분 할머니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 예약한 이 여행은 그녀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장남 민석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저도 함께 갈게요라며 따라 나섰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다녀와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들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서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런던행 K907편 탑승이 곧 마감됩니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서둘러 게이트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아직 안 와요. 하지만 규정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는 그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텅 빈 게이트에서 옥분 할머니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공항 청소부 아주머니가 다가와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공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기대어 앉은 채로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72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습니다. 여행비는 계좌로 돌려드릴게요. 민석이 보낸 차가운 문자였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자식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옥분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적막함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여행 준비로 설렜던 집은 이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행 계획서와 가이드북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유럽 여행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약속했던 여행비가 계좌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옥분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웃 김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유럽 여행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던 터라 혼자 돌아온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옥분 할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치를 챘습니다. 언니, 그 자식들이 언니를 두고 갔구나.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평생 저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셨는데. 동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 시선 속에는 연민과 함께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불쌍한 옥분 할머니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옥분 할머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여행비를 돌려받으셨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하기가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인터넷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복수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석이 어떤 회사 다닌다고 했지? 옥분 할머니는 과거 대화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의 삶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심지어 동호회 활동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들이 소셜미디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사적인 모임, 골프장에서의 접대비 사용, 해외 출장이라며 올린 가족 여행 사진들까지. 이제 시작이다. 옥분 할머니는 노트에 발견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웃 순자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옥분 언니 민석이가 대출받아서 투자한다고 하던데 그거 회사 돈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거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싸울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처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옥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대기업 직장인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놈들이 회사에서 떵떵거리고 사는구나. 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민석의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카드 오남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 문제 아냐? 회사 감사팀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댓글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시간을 두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는데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글? 나는 인터넷 잘 모르는데. 혹시 누가 우리 가족 일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들통나는 법이란다.
전화를 끊은 후 옥분 할머니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나갈 때였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다니는 회사의 내부 신고 사이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제보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옥분 할머니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의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비 정산, 각종 경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민석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일부 업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아. 민석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적인 모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영수증들, 가족 여행을 출장으로 위장한 정황들, 동료들과의 사적인 골프의 회사 비용을 사용한 기록들. 모든 것이 소셜미디어와 영수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서연은 친정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내 남편이 회사에서 문제 생겼다며? 동네에서 다 소문났더라?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시는 게 낫겠어요. 온라인에서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민석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했고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집중 포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버리고 떵떵거리는 놈, 세금으로 사적인 여행 다니는 회사원 등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까지 소문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던 거구나라는 시선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석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일이 어머니 하신 일이죠?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한 일의 결과일 뿐이란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렸을 뿐이야. 복수는 예상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승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서연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민석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가슴이 순간 아팠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어릴 때 아팠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나서 밤새 업고 있던 일,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자랑스러워하던 모습들. 내가 너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민석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너무 한 거 아니야? 옥분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순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민석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옥분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예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민석의 친구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민석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혹시 대화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옥분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훈과의 대화에서 옥분 할머니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도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지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 때문에 놀림받고 대학교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불안감이 너무 커요. 옥분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를 단순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녀에게도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린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옥분 할머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72세에 배워서 복수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어르신들이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되죠 등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옥분 할머니의 용기라며 응원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이런 지지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도서관에서 만난 같은 연배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요. 우리 때처럼 효도를 기대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민석이 어릴 때부터의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 졸업식 사진들. 모든 순간에 그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한때는 내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옥분 할머니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복수, 사랑과 배신, 용서와 응징 사이에서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짧고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석은 즉시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서울역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민석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이 시에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구부정한 어깨, 자신감 없는 걸음걸이. 어머니, 민석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너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저희가 어머니를 공항에 두고 간 것 때문이죠. 정말 죄송해요. 민석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사 돈도 함부로 쓰고 어머니께도 불효했고.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서가, 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어머니가 72년을 살면서 처음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소중했을지, 공항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지 생각해 봤느냐?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때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온다고 해서. 하지만 변명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옥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절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는 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이상 벌 주지도 않겠다. 너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고 이제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거라. 그들의 만남은 화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복수를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멈춘 후 옥분 할머니의 일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민석에 대한 비난 글들이 계속 올라오자 그녀는 직접 나서서 이제 그만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그만하자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석은 회사에서의 처벌을 감수하며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직 처분 후 복직했지만 이전과 같은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옥분 선생님, 이 나이에 컴퓨터도 배우시고 대단하세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하려고 배운 건데 이제 다른 일에 써보려고 해요.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갈등으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의 상담을 해주고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비슷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잘 안 해요.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원망만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만 괴로워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72세의 디지털 복수기라는 제목으로 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달콤함과 씁쓸함, 그리고 그 이후의 깨달음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복수는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그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글 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옥분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어릴 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가 커서 엄마 효도 많이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삐뚤삐뚤한 글씨의 편지였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중학교 들어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될게요. 중학교 입학 전에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민석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졸업하면 어머니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해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사회인이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평생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며 살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 달랐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순수했던 아이가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약속들이 공허한 말이 되어버렸을까요? 정원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일부 편지들은 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들, 너무 큰 기대들을 담은 편지들. 하지만 모든 편지를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몇 통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불타는 편지들을 바라보며 옥분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서가 너도 한때는 좋은 아이였구나.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기억에만 매여 살지 않겠다. 남겨둔 편지들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에만 매여 살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은 간직하되 현재의 상처에서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로 시작했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옥분 할머니의 다짐이 저녁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남겨진 편지들은 과거였지만 앞으로 써내려갈 인생은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영상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클릭하세요.